안녕하세요. 지금 장 열리기 23분 전인데 장 열리기 전에 퀵하게 영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파리에서도 이항 주주님들 마산 아구찜에서 만나요. 11월 11일 빼빼로데이예요. 근데 그날 평일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뒤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제가 질문 하나를 낼게요. 다음 중 이항을 뜻하는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단어는 1번 플라잉카, 뭐 PAV, UAM, 드론 택시, 에어 택시, AAV, EV톨, 언맨드 에어 베이클. 정답은 전부 정답입니다. 보시면 지금 플라잉카 같은 경우는 8090 이제 5, 60대 부장님, 상무님들이겠죠. 그분들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플라잉카라고 언급을 하셨던 거고, 마찬가지로 기존의 항공기라든지 뭐 여객기 이렇게 굉장히 덩치가 큰 그런 규모의 것들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퍼스널 에어 베이클이라고 해서 사이즈가 작거나 아니면 뭐 초소형의 인원 한두 명이 탑승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단어이고, 얼벤 에어 모빌리티라든지 드론 택시, 에어 택시 이런 부분은 어떤 이동의 관점에서 서비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녹색 글씨로 된 세 가지는 어떤 공간 활용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 뭐 무인, 배송, 로봇 이런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술이 접목된 부분을 더 강조할 때 밑에 있는 이런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 CECO 때 캐딜락 그리고 FCA라고 하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이죠. 거기서도 관련된 EV톨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수직 이착륙 모델에 대한 언급도 요즘 굉장히 핫하게 많습니다. 이 수직 이착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심에서 이 기체들이 이용되다 보니까 비행기 활주로처럼 이렇게 큰 공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쌀포대 자루가 의미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밖으로 나가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서울시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전화가 올까봐 지금 꺼놨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서울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유인 드론으로 검색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작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그 뭐가 있었잖아요. EH216 이항 모델의 시뮬레이션 비행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시면 뭐 서울시 전국 최초의 하늘길 날아다니는 유인용 드론 택시 띄운다. 이 자료는 아마 언론 통해서만 보셨을 텐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직접 나온 보도 자료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게 지금 보시면 2인승급 드론 기체 한 대 EH216 모델이겠죠. 1.8km 정도를 약 7분 정도 비행을 했다고 하고, 일단 이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이항 모델은 일단 첫 번째가 친환경적이다. 전기 동력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저소음이고 안전하다. 분산 추진체이기 때문에. 이 분산 추진체라는 건 8개의 방향으로 상하 2개의 프로펠러가 총 16개 달려있다. 이걸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직 이착륙, EV톨이다. 아까 도심 공간 활용 관련된 이야기 드렸었죠. 예, 그렇고 현대차에서는 그냥 프라모델만 전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핵심이 좀 여기 있어요.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 관련 뉴스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신데, 지금 보시면 이 녹색 화면 있죠? 가운데. 이 녹색 화면 쪽을 보시면 일단 올해와 내년은 UAM 도입을 위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컨센서스를 갖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전문 인력도 양성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23년 내후년 이후로는
소방구조 등 실생활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서울시에서 이양 측과 계약한 모델이 EH216F 모델이에요. 소방용 드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21년, 2년에는 국민적인 관심을 고조시키면서 도입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고 하고 23년에는 이 소방 실제로 이 화재 현장에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의아한 거는 어차피 서울시 예산으로 이거를 2, 3억 들여온 건데 강남구청은 제설 작업하는 장비들에 막 수억, 수천만 원씩 쓰는데도 뭐 국민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서울시가 굳이 뭐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장 사용해도 될 건데 2년이나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면 아마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앞서서 이걸 도입하는 게 될 텐데 타국에 비해서 2년 뭐 많게는 더 도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만약에 이거 담당자라면 바로 도입해서 좀 준비를 하는 기간을 갖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23년부터 서울 소방 쪽에서 구조활동 시에 사용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추이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퀴즈 관련해서 여기서 좀 모티브를 따와서 제가 퀴즈를 드렸는데 보시면 기체라는 측면에서 80년대 플라잉카 내일 출근하셔서 부장님이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팀장님 플라잉카가 뭔지 아시냐고. 그랬을 때 이런 화면을 생각하시면 역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드론 택시라든지 UAM 이런 부분은 서비스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행사가 11시 20분 정도에 끝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행사가 끝나고 어디로 갔을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소통 광장에서 이분들이 이날 점심을 뭘 드셨는지 확인을 했는데 봤더니 이분들은 청진동에 있는 소문난 마산 아구찜에서 총 3분이 6만원어치 식사를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제목이죠. 이항 주주들은 마산 아구찜에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11일이 이항의 EH216 모델이 역사적으로 국내에서 국내 최초의 비행장이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 있었대요. 그래서 행사도 여의도에서 의미 깊게 실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1월 11일이 주말이 되는 해가 몇 년 후에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저희도 마산 아구찜에서 식사하시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이 불가리아와 이항 그리고 서정진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할게요. 이게 뭔가 하니 지난주에 그 블룸버그에서 이 이항의 CFO인 리차드 리우와 인터뷰한 내용을 블룸버그 불가리아에서 뒤늦게 불가리아어로 더빙을 해서 당사 그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이분 얼굴을 보면 볼수록 저는 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느끼는 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은 굉장히 PR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잘 활용을 해서 주가 부양에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그러니까 말이 지금 살짝 꼬였는데 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각종 호재나 이런 좋은 뉴스들을 PR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주가 부양을 잘 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또 뻘짓을 했어요. 똘끼니 넘치는 트럼프가 굉장히 뻘짓을 해서 이 중국산 드론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결정타를 날리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시간 뒤에 이항에서 관련돼서 약간 호재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인스타그램 계정이라든지 PR 섹션에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하락으로 갈지 상향으로 갈지 갈리는 중요한 날인데 좀 주주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것을 좀 보여주려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그 컨텐츠가 그렇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ARKX ETF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 말경에 나오면서 엄청 핫해졌잖아요. 지금 뭐 로빈 후드라든지 아니면 위블도 그렇고 이 관련 섹터가 지금 장 전인데도 엄청 뜨겁거든요. 대체로 다 녹색을 보여주고 있네요. 5% 이상, 10% 이상. 지금 이 향은 프리장이고 11.75% 보여주고 있고요. 뭐 장 열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항으로 제가 구글에서 뉴스 섹션에 한정시켜서 원데이로만 기간을 최근 24시간으로 설정을 해서 검색을 했는데 이 보고서 내지는 뭐 관련된 수치, 자료조사 이런 시장이 또 엄청 커요. IHS라는 회사도 있고 팩셋이라고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다니는 친구들이 보는 보고서에 들어가는 수치를 거래하는 회사도 있고 뭐 저희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뭐 글로벌 인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 숫자를 다루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ARKX에서 이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관련된 ETF가 상장된다라고 하니까 이 우주나 뭐 드론, UAM 이런 쪽 시장에 대한 기존에 작성했던 보고서를 대량으로 업데이트를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해당 우리나라도 어떤 뭐 좀 레포트 주제 같은 걸 인터넷에 치면 레포트 월드라든지 뭐 약간 그런 사이트가 뜨잖아요. 메인에. 약간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알람이었고. 그래서 이 보고서들을 제가 한번 다 살펴봤어요. 유료라서 사지는 않았고 약간 인덱스 페이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표에 과연 이항이 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3시간 전이었고요. 일단은 전보뉴스라고 하는 데인데 뭐 좌측에 UAM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바로 이제 하이픈이 나오고 이항이 나왔죠. 오른쪽 보면 메이저 인더스트리 플레이어로 21년에 이항 먼저 뽑았습니다. 이게 지금 ABC 순도 아니에요. 알파베티컬도 아닌데 이항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UAM들은 에어택시, PAV, 카고 에어 베이클, 에어 앰뷸런스 등으로 이용이 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이 항이 속하네요. 이 항은 지금 중국에서도 이 장기 이식 관련해서 이동할 때 기존에는 헬리콥터를 이용했지만 이 항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그 기관에서 이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장기 이식과 관련된 이동 수단으로서요. 그리고 어제 봤던 그 샘 크로스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몇 해 전에 썼던 보고서에 보면 이 의료용 헬기에 대한 사고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이 드론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 항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지 않지만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자료인데 이 네이버 웹 SJ라는 사이트고 저는 듣보잡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페이지 이 글로벌 컨슈머 드론 시장과 다음 장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 EV톨 수직 이착륙이죠. 이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소개하는 장표가 이렇게 2장이 있었는데 먼저 앞에부터 보시면 이 2020년부터 25년 이 글로벌 소비자 드론 시장에 대해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뭐 DJI라든지 뭐 오로라 그리고 저희가 알만한 회사가 없네요. 저는 뭐 그렇고 여기에 이항이 언급이 돼요.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이항이 언급되어 있죠. 지금 이것도 ABC 순서가 아닌데 세 번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이 글로벌 EV톨 시장인데 여기서도 꽤나 앞부분에 한 중간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항이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게 뜻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퓨얼 타입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EV톨 같은 경우에는 100% 전기 배터리로 가는 게 있고 또 전기와 기름을 동시에 쓰는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모델이 또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민간 개발이 있고 군 개발이 있겠고요. 방금 이렇게 EV톨과 이 앞장에서 이 드론을 봤는데 이 2개 보고서에 전부 다 들어간 회사가 있습니다. 뭐죠? 이항이죠. 근데 이항 외에도 오로라 플라이도
두 군데 모두 다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2향 아래 보시면 오로라 플라잇이 있고, 다음 장에도 이 2향의 위에 보면 오로라 플라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사만 유일하게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이번에는 독일 쪽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18일 24시간 이내에 릴리즈된 기사고요. 급등이 언제 끝나냐? 이 기사는 이제 이항 주가 자체에 대한, 주식에 대한 그냥 딱 그 페이지인데, 급등이 언제 끝나냐고 했더니 안나 호프만이라는 분이 이항 홀딩스 주가가 2019년 12월 제 기억엔 8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장 후에 굉장히 횡보했다. 그동안은 13.4불이 저항선이었고 7.6불이 지지선이어서 이 사이에서 굉장히 왔다 갔다 했는데 2020년 말에는 이 선을 깨고 추세가 반전되었다. 지금 독일어로 저는 얼핏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1.4까지 찍었고,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뭐가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좀 하락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독일 콜을 좀 납작하게 해주고 싶네요. 손흥민 플리즈. 그리고 드론 라이프라는 데에서도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다른 그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캐딜락의 EV톨 모델이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 C쇼에서 발표가 됐었죠. 굉장히 센세이션 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보잉이라든지 현대차 이런 미국 외 회사들, 그러니까 죄송해요. 현대차에서 좀 많이 이렇게 리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미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인 1위 업체인 이 GM, 그 안에서도 고급 브랜드인 이 캐딜락이 이렇게 EV톨 모델을 소개를 했죠. 참고로 2위 포드는 이 UAM 관련된 이 EV톨 관련된 이런 컨텐츠에 대한 오픈이 아직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3위 업체인 피아트 크라이슬러도 이 CE쇼 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드론 택시, 패신저 드론, AAV 등과 같은 2항이라고 하면서 2항을 언급했고요. 가장 먼저. 다음 장은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24년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24년의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하계 올림픽이요. 근데 여기에 이 올림픽 성화 개막식에서의 최종 주자가 2항의 신모델을 타고 내리는 썸바디가 될 것 같다라는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 이유는 20년 9월, 그러니까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에 저희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일의 볼로콥터가 이 프랑스 이 관련 기관과 첫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근데 이 볼로콥터가 파트너십을 맺고 나서 다른 국가들의 이와 유관 부문에 있는 회사들이 우리도 너네랑 파트너십 맺고 좀 연구하고 시험 비행도 하고 그러고 싶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었고, 결국 어제 이제 발표가 났는데 총 5개 카테고리의 30개 업체와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갖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라는 게 특정한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단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의 중요한 포인트는 2021년 6월부터 이 2항도 이 30개 업체의 하나로 포함이 돼서 이니셔티브에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리 북서쪽에 이 맹생이라는 비행장이 있는데, 여기서 프랑스 민간 항공 당국과 유럽 연합 항공 안전국의 관리 하에서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그 저희 CFO께서 그 질문을 받았잖아요. 사회자한테
주드로 닮은 사회자한테 질문을 받았던 게 너네는 이 향은 어느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아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은 중국 시장이 넘버원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시장은 유럽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이 주요 시장이다 라고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기사가 오늘 나온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바꿔 말하면 조만간에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이 호재 기사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예측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셨거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요. 근데 2018년에 평창 개막식에서, 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 지금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인텔의, 참고로 인텔의 CEO가 최근에 이제 바뀌죠. 조만간 며칠 뒤면요. 한 달여 전에 서드 포인트라고 하는 굉장히 행동주의적 그런 돈덩어리들 대표가, 이 인텔은 완전 뭐 임원들이 본인들 보너스랑 목숨에만 신경을 쓰지 중요한 기술 개발도 안 하고 테크니션들 다 떠나가는데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대표가 사임을 했고, 다른 회사에서 원래 이 인텔에 몸담았던 사람이 딴 데로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다시 사장으로 오게 됩니다. 아무튼 좀 사족이었고요. 아시면 그냥 뭐 도움되는. 예. 평창에서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굉장히 좀 쇼적인 요소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2024년 올림픽 관련된 커미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주최 측이 이 다가오는 2024년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이 파리 지역을 글로벌 도심 항공 시장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엠블렘 참 잘 만들었네요. 24를 형상화한 것 같기도 하면서 에펠탑도 보이고 굉장히 괜찮네요. 얼핏 보면 이 이항에 조만간 나올 신 모델이 하늘 위로 솟구치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이 이항이 어느 정도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저도 팬데믹이 마치면 이 파리 올림픽에 가서 어느 경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항의 모델을 한번 타볼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 해당 기사가 프랑스어로도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지금 11시 30분이라서요. 화이팅!